안녕하십니까 서울시민 여러분. 저희는 지금 인권위원회 앞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곳이 바로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어떤 곳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본래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직을 이용해서 본래 천부적인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성소수자라든지 특별한 소수자들을 위한 그러한 일을 하는 기관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저희는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천부적인 인권이 있는데 차별이라는 혐오 표현이라는 그런 굴레를 저희들에게 씌우고 입막음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난번에 6.3 지방선거를 통해서 우리들이 대한민국의 그 민낯을 보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투표의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는가 너무나 답답해하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깨어나고 재투표를 요구하고 나섰지 않습니까? 투표한 곳에서만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 부족해도 전체 투표를 다시 해야 되는데 정말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 국민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깨어서 우리의 참정권을 빼앗기지 않도록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국민 주권이고 우리의 인권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또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안공항 참사가 일어난 지 벌써 1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참 세월이 빠릅니다. 얼마 지났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더군요. 그 유가족들과 그 가족들은 얼마나 슬프고 원통하고 비통하겠습니까?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유가족들이 그 유해와 유품들을 발견하고 정말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그런 유해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그렇게 들었는데 정말 그것을 그 위에 그냥 두고 포장을 한다는 정말 너무나 천행공노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 성소수 변희수 재단을 또 만들어서 이 국가인권의 소속으로 이렇게 여기 건물에도 그 사무실이 있고 이태원 참사와 세월호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자기들의 또 그런 어떤 잔치들을 만들어서 기념사업 그런 걸 하고 있는데 무안공항 참사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함구하고 모른 척하며 모르쇠로 나가는지 정말 답답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고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생명이 그냥 정말 우리 기억 속에서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나야 되고 또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될 길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보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눈을 뜨고 우리가 깊이 봐야 될 것입니다. 각 법마다 그 인권 각자의 청소년은 청소년, 아동은 아동법에 다 그 인권의 그 보장이 보호가 되어 있습니다. 또 특별히 이렇게 인권에 대한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는 또 이제 조금 있으면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려고 이들이 또 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우리는 그 어떤 말도 할 수가 없고 혐오 프레임
또 혐오 표현자로 낙인 찍혀서 우리는 그 즉시 감옥에 가야 되는 그런 슬픈 현실입니다. 우리가 정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되고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횟수로 3년 전이죠. 그때 군에서 트랜스젠더로 군 복무직이던 변희수 하사가 태국에 가서 남성이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또 여군으로 계속 복무하겠다고 하니 여군들이 어떻게 같이 또 군에서 같이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반대를 했죠. 결국 군대에서 나가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자살을 했습니다. 슬프죠. 한 생명을 끊는 건 그건 너무나 정말 애절하고 슬픕니다. 그렇지만 3년 전에 그 전 3년 전에 이미 자살을 한 그 유해를 3년 전에 국립현충원에다가 국립유공자로 안장을 했습니다. 저희들 그때 갔었거든요. 그 변희수 하사의 유해가 그 국립현충원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 너무나 거기서 울분을 터뜨려야 했습니다. 저희 시민들이 한 60명이 모였는데 그 군인들은 한 200여 명이 저희들을 둘러싸서 저희들을 꼼짝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알아주십시오. 국립현충원에 우리 애국 충정들이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피 흘려 목숨 바친 그 영령들이 잠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 현충원에 있다면 항의를 해주시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그곳에서 파헤치도록 우리가 그것을 끌어내도록 그 무덤을 거기에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알아야 될 것들이 많고 정말 우리가 나랑 상관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 모든 것들에 관심과 여러분들의 마음을 기울여 주셔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나락으로 함몰되는 것을 쳐다만 보고 마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정말 정말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위해서 대변하는 그러한 기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민 여러분. 지금 저희 학부모들은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우리 대한민국에 잠시 있으면 통과될 수도 있는 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흔히 차별금지법이라고 많이 하는데요. 제목만 들으면 너무나 좋은 법으로 느껴집니다. 차별을 하지 말라는 법이니까 너무 좋은 법 아니야? 흔히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정말 차별금지법은 그 이름과는 완전 반대로 너무나 우리 선량한 국민들에게 해를 끼치는 법입니다. 이미 이 법이 통과된 나라들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께서 꼭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네이버나 아니면 뭐 유튜브 이런 곳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폐해를 찾아보시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종류가 너무 많지만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성들은 여성 목욕탕에 가지 않습니까? 들은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목욕탕에 갔는데 남자가 자기 성기를 다 드러내놓고 그 목욕탕에서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너무나 경악을 금치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일이 지금은 없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은 없었지만 비슷한 일은 있었습니다. 어떤 남성이 목욕탕에 와 있는데 바가지를 가지고 자기 성기를 가리고 여자 목욕탕에 들어왔다가 그것을 발견한 여성들이 소리를 지르고 해서 쫓겨난 적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 사람이 쫓겨났지만 만약에 우리나라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그 사람은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여성 목욕탕을 활보를 할 것입니다. 어린 여자아이들이 있는 그런 곳에서도 당당히 활보를 해도 그 남자를 제재할 수가 없는 법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미국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했는데요. 그때 많은 그 목욕탕 이용자들이 항의를 했습니다. 그 업자에게 항의를 했는데 그 직원이 하는 말이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저 남자가 이 여자 목욕탕에 들어오는 것을 막지를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그것에 대해서 충격받고 항의하는 사람이 법에 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은 꼭 검색을 해보시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자세히 많은 것이 나올 것입니다. 이것 말고도 또 문제점이 많은데요. 여러분 자녀들이 유치원이나 학교에 가게 되면 여러 가지 교육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성교육을 받게 될 때도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들에서는 동성애도 정상이다, 이런 식으로, 또 성전환도 정상이다, 이런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학교 프로그램 중에 외부 강사들이 와서 동화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또 도서관에 가도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프로그램을 우리 자녀들이 수강을 한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죠? 아이들 독서교육에 도움이 될 것 같고 인성교육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부모님들은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들에서는 어떤 사람이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지 아십니까? 드래그퀸이라고 남자 동성애자들이 자기가 여자처럼 화장을 하고 여자 옷을 입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이들을 자기 무릎에 앉히고 동성애 옹호 도서, 성전환 옹호 도서를 읽혀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이거 원하십니까? 부모님들 괜찮으십니까? 우리 어린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동성애 옹호, 성전환 옹호 미화 책을 읽다 보면 그것에 대해서 아이들은 좋은 감정을 갖게 되고 그래서 동성애자가 많아지고 성전환자가 많아지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이러한 교육을 공교육에서 해도 막을 수가 없는 법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해외에 너무 많은 사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막는, 반대하는 그런 시민들, 학부모들의 활동이 활발해져서 이제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법이 만약에 국회를 통해서 올라왔을 때 이것을 막을 수가 있는데 이러한 법이 현재 국회에 올라와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언론들에서, 주요 언론들에서 이것을 말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찾아보면 자료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먼저 숙지하시고 주위 분들에게 꼭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이 법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2개나 올라와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그동안 거의 17년, 18년 동안 계속 추진을 하였지만 소수의 국민들이 이 법을 막는 활동을 통해서 지금까지 막아왔는데요. 이번에 더 심각한 일은 이재명 정부가 이 법을 이제 만들겠다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국가 정부가 나서면 그 힘은 너무나 강력합니다. 국민들만이 이 법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동성애자, 성전환자 만들게 되는 법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법 원하십니까? 그리고 또 실제 이 법이 통과된 나라들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청소년들에게, 어린 청소년들에게 성전환에 대해서 미화하는 교육을 시키니까 아이들이 성전환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그래서 뭐 13세, 14세 이런 아이들이 자기 성전환 하고 싶은데 우리 부모님이 반대해요 라는 상담을 하게 되면 그 아이는 그 시간 이후로 가정으로 가지 못합니다. 동성애자, 성전환자들 있는 그룹홈에 이 아이들 보내고 부모와 격리를 시킵니다. 이 부모가 학생의 그런 자기 자녀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그리고 이 부모, 이런 그 자녀의 성전환을 반대하는 학부모는 법적 처벌을 받는 그런 일도 생깁니다. 감옥행, 징역형, 그리고 벌금, 양육권 박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이토록 무섭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스포츠계에서도 여러분들 많이 봤을 겁니다. 파리올림픽 때 남자가 자기가 여자라고 주장을 하면서 여자 경기에 출전을 해서 그 여자 선수들 자기의 평생 힘들여서 쌓은 그 실력을 발휘해보지도 못하고 완전히 메달을 다 뺏기는,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러한 일이 발생한 일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 법이 이토록이나 무서운 법이 우리 대한민국도 정말 통과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집단들이 있습니다. 우리 일반 시민들이, 국민들이 막아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꼭 정보를 네이버나 또는 뭐 유튜브 찾아보시고 이러한 것들을 본인이 숙지하시고 또 많은 분들에게 꼭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알면 반대하고 모르면 찬성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소수약자를 위한 개별차별금지법이 이미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또 만들어야 한다고 국회가 2개나 발의해 놓았을까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독재법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동성애자들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매년 대도시에서 퀴어 축제가 열려도 한 명도 잡아가지 않고 한 명도 벌금을 물리지 않고 한 명도 감옥에 보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를 반대하면 한 번에 3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계속적으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한 달에는 1억 2천, 1년에는 15억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법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기업의 성소수자와 성다수자가 면접을 보러 갔을 때 그 기업은 무조건 성소수자를 먼저 뽑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기업은 파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과 내국인이 기업의 면접을 보러 가면 누구를 먼저 뽑아야 합니까? 기업은 일 잘하는 사람을 뽑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무조건 외국인을 먼저 뽑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차별 혐오했다고 고발을 하게 되면 그 기업은 파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잘못 쳐다봤는데 그 사람이 성소수자였다면 그 사람이 자기가 차별을 당했고 혐오를 당했다고 생각해서 고발을 하면 여러분의 집 앞에 3천만 원의 벌금을 내라는 그런 종이가 날라들 것입니다. 그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국민 여러분, 아직 법이 통과되지 않았을 때 우리 국민이 막아서야 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킨다면 여러분의 표현의 자유는 없어집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종교, 신앙, 양심의 자유가 사라집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언론의 자유가 사라집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집회, 시위의 자유도 또한 사라집니다. 그것은 모든 자유를 다 뺏어버리는 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법을 정확하게 알고 반드시 반대해 주셔야 하며 이 법이 통과되면 대한민국은 동성애 독재국가가 될 것이며 성소수자 독재국가가 될 것이며 대한민국은 외국인 독재국가가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은 함께 싸워주십시오. 이제 내가 침묵하면 우리의 자유와 인권과 권리는 사라집니다. 내가 침묵하면 더 이상 우리의 자유를 찾을 수 없는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싸워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원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지시를 향해 나아가. 우리 원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함께 외쳐 더 크게.
때 말들이 덮어도 우린 안 속아 진실을 외치는 소리가 더 커져가 침묵 속에 갇힌 자유 이제 깨어나야 해 흔들리지만 빛을 따라가야 해 약한 척하지만 우리 등에 깃발 펄럭여 무너질 수 없어 다시 세워 자유의 벽 함께 가야 해 하나 되어 일어나 대한민국 우린 절대 포기 못해 더 이상 무너지지 않아 우린 함께 할 때 강해지니까 우리 원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진실을 향해 나아가 우리 원해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종료하겠습니다. 길을 막아선 거짓 이제 끝내야 해 두 눈 뜨고 봐 진실이 밝혀질 때 침묵은 더 이상 우리를 가두